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용원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공학 8기고요. 잠시만요. 우선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서는 상당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한양대는 조금 일찍 끝났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바로 발표, LMS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부제를 사용자 중심의 LMS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LMS 종류에는 저희가 지금 대학원에서 듣고 있는 이런 시스템 플랫폼 자체가 LMS 총칭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LMS에 대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상당히 다양해서 어떤 LMS가 좋다, 어떤 LMS가 좋다 이런 거를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가짓수도 많은데 우리는 과연 그럼 이런 LMS에서 어떤 LMS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저는 사용자 중심의 LMS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제를 사용자 중심의 LMS라고 제가 명칭을 지어냈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순서로는 LMS의 정의, LMS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LMS의 예시, 그리고 또 빅데이터 기반의 LMS의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LMS를 사용해야 할까? 라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네, 우선 앞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애플,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네, 애플에 있는 그 아이폰을 발표하는 자리고요. 옆에는 우리 고동진 사장의 삼성 그 갤럭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제가 실시간 상호작용이 아니라서 질문을 받을 수가 없지만 흔히 말하는 말로 애플은 뭔가 좋아요, 감성이 넘쳐요. 우리 감성이라 그러죠. 감성이 넘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핸드폰의 이런 방향이 또 갈리기도 합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거는 결국에는 기계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 사용자 중심에서는 어떤 핸드폰이 좋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겐 역시 이럽니다. 겐 역시 그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네가 뭘 사용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이런 느낌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관적이야, 심플해, 이런 게 많았습니다. 우리 밑에 보이는 UI나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따라 아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흔히 양대산맥이라고 핸드폰이었으면 우리 인터넷 기반 브라우저에서는 뭐일까요? 그렇죠. 왼쪽에 구글, 오른쪽에 네이버. 왼쪽에 구글, 네이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닙니다. 네, 우선은 보시면은 구글은 엄청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 버튼 하나와 검색을 치면 그때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네이버를 보시면 뭔가 많아요. 일단 정말 한국 그 감성에 맞습니다. 막 광고도 들어가 있고 오늘은 전 상품 40%도 하고 뭐도 많고 이 또한 역시 각 나라의 문화 또 그리고 우리 사용자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처음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냐면 LMS도 결국에는 이런 사용자 중심에 따라서 개편에 따라 어떤 LMS를 쓰나 블랙보드, 예를 들어서 블랙보드, 캔버스, 무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개개인마다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앞에서 이런 서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LMS 학습관리 시스템이죠. 러닝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의하고 약간 개념도를 먼저 설명한 후에 저희 학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든 건데 잘못 말하면 제가 상품을 파는 것처럼 돼서 한번 잘 말해 보겠습니다. 네, LMS의 정의입니다. LMS, 우리 이제 교육공학도로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LMS를 또 구분하는 거는 상당히 달랐는데요. 어떤 분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시스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명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에선 여기에 공통점은 교수학습 과정이 일어난다. 무언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또 이거를 온라인 시스템이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어떤 무언가가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학습, 러닝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일종으로 플립 러닝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수 학습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LMS에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 사실 살짝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과 외에도 이런 뭐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또 이 강의를 학생들하고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어떠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LMS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대학,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등교육부터 해서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헬로 헬로 나의 친구 카봇. 이 노래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헬로 카봇이라는 노래인데 이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학습합니다. 그러면은 헬로 카봇 난 유튜브에서 봤어. 요즘에 이렇듯이 LMS는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 그리고 또 기업에서의 트레이닝까지 아주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LMS 이러닝은 온라인 교육 또 이러닝 또 학습 분석학에 따라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온라인 협력 학습이 일어나고 또 학습 성과를 예측해서 학습 분석학을 할 수 있는 점점 LMS의 교육공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이제 서치하고 또 공부해본 결과 이렇게 이제 저의 답을 내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육공학 학술지에서도 LMS의 부분이 크게 소개됐을 만큼 최근에 많은 또 화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LMS에 대한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렸고 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또 어떠한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LMS 플로우라고 해서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사실 제가 타 제품들 우리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학생, 교수, 조교, 관리자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눠 봤고요. 학생들은 우리 학사 관리라고 해서 이제 학점들 관리하고 약간 여기에 있는 출결 상황 이런 걸 확인하고요. 교수님들은 더 다양해집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진행 강좌, 공지사항도 올려야 되고 질의응답하면 또 대답해야 되고 내 일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친구라고 해서 이제 학생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안에서 과제도 내야 되고 시험도 내야 되고 출석 관리도 해야 되고 피로도가 점점 많이 쌓이죠. 그럼 관리자는 콘텐츠 관리도 해야 되고 VOD 관리도 해야 되고 출결도 관리해야 되고 통계도 관리하면서 접속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나는 이거 보고서에 어떻게 쓸 건지 학사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출석은 어떻게 되는지 CMS는 뭔지 상당히 LMS 하나에 많은 것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교과목을 사전학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 형태의 수강을 하게 되고 또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에서는 이런 이론적 개념 확인 및 바탕으로 팀별 활동이나 토론 활동을 한다는 간략한 제가 LMS의 구조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LMS 정의, 그래서 LMS란 무엇이냐면 교수학습 방법, 무언가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 옆에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 그림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그룹 활동, 토의 활동, 팀 프로젝트 진행,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몇 가지 예시로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면허 시험도 요즘에 사이버 강의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EBS 교육, 우리 학생들 수능에 대한 부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LM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LMS에 제가 예시를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까 하는데요. 그러면 사용자 중심의 LMS 학습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사실상 우리 논문 리스에 검색했을 때도 LMS의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 방송 언어는 아닌데 정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100% 입맛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가 그 작은 범위 안에서
상당수를 포함한 LMS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LMS가 더욱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원활한 상호작용의 예인데요. 혹시 이제 원우님들은 제 선배님들이신데 어떻게 SNS 공유를 많이 하나요? 카카오 스토리요, 세이클럽이요. 세이클럽은 너무 오래됐고요. 사실은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형태의 SNS가 참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봐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블랙보드가 아니라 캔버스 부분인데 캔버스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면 대시보드가 뭐 편리한 게시판, 통합적인 알림 기능,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대시보드가 상당하게 SNS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욱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활한 상호작용. 그러면 댓글 형태로 좋아요를 누르든지 어떤 식으로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편리한 게시판에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 형태의 제공, 나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구글 캘린더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수강 신청 스케줄표 이런 어플들을 많이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캘린더를 이용해서 내가 무슨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 이게 비록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통합시켜서 나는 오프라인 과목에서 이거를 해야 돼. 이 과제 제출을 LMS에다가 제공을 해야 돼. 나는 온라인 수업, 이 수업을 들어야 돼. 이렇게 구글 캘린더 형태의 형식으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 제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인데 여기 사진 봐보시면 유튜브 형태의 콘텐츠 제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내가 흔히 접하는 환경이었어. 이렇게 유튜브 형태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접하는 SNS 환경과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 유튜브 환경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학습의 사태에, 학습 이론 중에 학습의 사태에 말하면 학습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내가 비슷하게 접근했던 거랑 비슷해. 인스타그램하고 비슷해. 유튜브하고 비슷해요. 기대에 부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학습 동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도 요즘에 LMS 업체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춤형 학습 서비스란 제가 블랙보드 한양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진행한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메인 제목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고등교육 미래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플랫폼 혁신이 뭐냐, 이런 주제로 한양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건 아니고요. 저는 참가만 했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저는 많이 와닿았던 거, 혁신적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블랙보드에서 학사 경고자나 학습 중도 탈락자들 아니면 학습 부진자들을 예측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알림이나 아니면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게 교수자에게 또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라는 이런 지시사항을 할 수 있는 LMS의 기능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가 정말 많고 많은 이 데이터들을 정말 모아서 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2017년도였고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LMS 업체들마다 또 업체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이런 교육공학자들이 많이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발표의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요. 다음은 이제 저희 대학교, 사실 이게 우리 대학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빼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독특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리어 풀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학교에는
6천 명 정도의 중간 규모의 학교입니다. 중간 규모의 학교인데 이제 비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 학생들이 저희는 한 600명, 한 1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장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장애가 되는 장벽을 없앤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문턱들, 또 강의실의 문턱들, 이런 부분이 정말 다 없고요. 모든 평지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학교 캠퍼스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LMS를 이번에 좀 구축을 할 건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 환경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사이버 환경에서 우리 일반 학생들, 이제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의 통합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라고 이제 부서 내부에서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이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화장실 그림, 우리는 외국에 가도 토일렛, 화장실 그림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이야 라고 가게 되지요. 이렇게 어떤 거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용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구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구축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시각 자료 아직 구축 단계여서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학사 관리에서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또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은 청각장애 학생입니다. 그럼 학사 관리에 이 모든 부분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그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각장애 전용원 학생이 로그인을 했었을 때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모든 이미지가 텍스트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TTS 엔진이라고 합니다. 음성 엔진의 기능을 이용해서 읽어주는 거죠. 학습 관리, 강의, 시스템, 출석 관리, 시험,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이제 탭을 눌러가면서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은 TTS 기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와 연동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 학생들은 자막 기능이죠. 캡션 기능인데 사실 수화를 많이 봐야 합니다. 수화를 많이 봐야 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봐보시면은, 콘텐츠는 이미 이런 배리어 프리 유니버셜 디자인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의 자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 모든 대학들이 비슷하게 하고 또 LMS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오른쪽 화면 봐보시면 수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화를 추가를 해서 모든 동영상에 수화를 추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LMS 기능에서 수화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캡션 온오프 기능을 또 추가를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LMS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맞춤형 또 학습 환경을 더욱더 구축해서 우리 이런 교수 학습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장애 학생들은 이 수업을 못 듣잖아, 이런 게 아니라 뭐 모두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업, 할아버지들은 뭐 잘 정보 습득이 느려서 컴퓨터를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심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